만약 다문화주의가 왜 실패했는지 보기 위해 한 도시를 봐야 한다면 런던을 봐야 합니다. 런던은 다문화주의가 시도되고 실험된 완벽한 예시이며 그것을 추진하던 사람들에게 대래 부메랑이 된 도시입니다. 뉴욕도 예시지만 저는 런던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꽤 길며 레벌 뉴스에서 올린 런던은 끝났다라는 제목입니다. 24분짜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런던의 한 곳을 방문했는데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은 충격받을 겁니다. 서구의 이슬람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관용과 표현의 자유가 우리를 상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한 명씩 참수당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남자는 체포됐다가 몇 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이게 바로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관용적인 나라입니다. 서구는 매우 관용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주의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자유를 우리에게 역이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 연합 왕국에 있습니다. 정말요? 저는 미개예요. 이런 알라우 아크바르의 비명이 확성기를 통해 모두가 들어야 하도록 울려 퍼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됐어요. 이게 바로 캔버라 모스크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걸 시도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저지됐지만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토미 로빈슨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인 유나이트 더 킹덤을 취재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했어요. 키어 스타머가 외국 활동가, 정치인, 심지어 기자들까지 단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지하기 시작해서 저는 일찍 그곳에 파견됐어요. 정말 전형적인 공산주의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토요일에 이 다양성과 이 다양한 나라를 위협하고 겁주기 위해 기획된 행진에서 또다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당 정부는 극우 선동가들이 그 행사를 위해 영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제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대규모 이민의 결과와 런던의 특정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2024년 프랑스 총선 기간에 제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개토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는 통합이 실패했다는 신호입니다. 로마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프랑스 사회에 완벽하게 통합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은행 계좌도 있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복지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합됐지만 동화되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서구의 좌파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문화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문화주의 전체가 실패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문화주의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다문화주의라는 사상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우리는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서구 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구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7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노 파월이 그렇게 말했을 때 무시했습니다. 알겠어요. 이 벵골인과 파키스탄인들에게 아랍 음악을 틀었네요. 다른 음악을 틀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세요. 아랍인들은 그걸 보고 정말 실망할 거예요. 당신은 영어를 못해요. 당신은 필요해. 이걸 가져가요. 이게 무슨 언어예요? 프랑스어 벵골어요. 그냥 벵골어만요. 망갈. 영국 납세자들이 그의 온 가족을 다 부양하고 있을 거라고 장담해. 그래,
이건 아랍어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위셰그라드 24의 창립자인 스테판 텅슨과 미국의 독립 언론인 케믹비와 함께 화이트채플에 갔어. 화이트채플에 온 걸 환영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돼. 벵고로는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알겠지? 그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저 쓰레기를 치우라고 요구해야 해. 그게 바로 새로 선출된 개혁파 시의원이 한 일이야. 그는 LGBTQ 깃발과 다른 모든 깃발들을 내리고 대신 유니온 잭과 세인트 조지 깃발로 바꿨어. 그게 우리가 받은 명령이야 라고 말했다. 우리에겐 그걸 위한 정치적 명령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 네 공약에 추가해. 우리는 영어만 표시하고 다른 언어는 제외한다고 네 정치 연설에 추가해. 그렇게 할 거야. 어디선가 통계를 읽었어. 내 생각에 누리한이 나한테 말해줬는데 영국이 수억 파운드를 쓴다고 하더라고. 내 생각엔 통역 서비스에 10억 파운드 이상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알다시피 벵골 여성분이 런던에 와서 은행이나 NHS 같은 곳에 전화를 걸 때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영어를 못하잖아. 그래서 영국 정부가 통역사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리고 그 통역사 비용이 수억 파운드에 달해. 그 돈으로 몇 명의 가난한 영국 토박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냥 하는 말이야. 런던은 전형적인 백인 노동자 계층 지역이었어. 건축 양식만 봐도 알 수 있지. 지금 우리는 런던 중심부에 있어. 여기선 훨씬 더 웅장하고 좋은 건축물, 더 높은 다세대 주택을 볼 수 있어. 이스트 런던엔 이런 게 없어. 이스트 런던은 노동자 계층 주택들로 가득해. 그리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주막 및 동유럽 유대인들이 대거 유입됐어. 그리고 50년대부터는 런던에서 가장 다문화적이고 가장 다양한 동네 중 하나가 됐지. 특히 벵골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벵골 사람들이 단일 최대 소수 민족이야. 내가 알기로 최근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주민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벵골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야. 그래서 동네 곳곳에 모스크가 있어. 그리고 물론 엄청난 부와도 가까이 있어. 왜냐하면 런던 시내와 카나리 워프가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자발적인 개토화가 있어. 무슬림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이슬람화된 지역과 동네가 생기고 그게 시의회에도 반영되고 있어. 타워 햄릿에서 현재 시의원으로 있는 백인 영국인은 단 한 명도 없어. 그게 어떻게 다양하다는 거야? 전혀 다양하지 않아. 그건 단일 문화야. 만약 백인이 인구의 30%를 차지한다면 왜 단 한 명의 백인도 거기에 없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사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나머지 70%가 뭐가 문제냐는 거야. 그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야.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못 볼까? 아니면 본성적으로 순종적인 걸까? 여기서 다양성을 위해서 아니면 단일 문화를 위해서라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거야. 우리는 여기서 다양성을 좀 가져와야 해. 당신들은 이 지역 인구의 30%밖에 안 되는데 지방정부에서는 100%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의회는 현재 타워 햄릿에서 시의원을 맡고 있는 백인 영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에 다시 선출된 로드 메이어는 이전에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 동안 출마가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로드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벵골인입니다. 지역 시의원들의 대다수가 벵골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을 둘러보면 워키토키 빌딩, 거킨, 그리고 이런 모든 고층 빌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이 존재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세계 사람들은 제3세계의 습관을 가져옵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뭐죠? 저건 정말 벵골식입니다. 아주 벵골스럽거나 제3세계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극심한 빈곤과 화이트채플의 넓은 지역이 게토화된 이분법이 있습니다. 화이트채플 역의 역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는 벵골어로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를 바라보거나 길을 따라 내려다보면 저 멀리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과 런던의 엄청난 금융부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파키스탄의 영국에 와 있습니다. 만약 식민지화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원하면 바닥에 떨어진 간식을 가져가도 돼요. 여기에는 멋진 파키스탄 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장난감도 있어요. 우리는 타워 해머릿에 갔는데 정말 제3세계 같았어요. 길 한가운데에 있는 시장들 말이에요. 이런 멋진 오래된 영국식 건물들이 있는데 바로 앞에는 마치 쓰레기 매립장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시장처럼 가짜 루이비통 가방을 팔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아주 훌륭한 묘사네요. 아름다운 런던 건축물이죠. 그리고 그들 앞은 마치 쓰레기 매립지 같았어요. 그들 앞에는 쓰레기 매립지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바자회처럼 사람들이 가짜 루이비통 가방과 구찌 가방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여전히 대다수가 백인인 나라입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2065년까지 백인 영국인이 소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알파 세대를 보면 그런 인구 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백인 영국인의 비중은 밀레니얼 세대에서 더 낮고 Z세대에서는 더 낮으며 알파 세대에서는 그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계에 따르면 영국 전체 인구의 82%가 백인 영국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 세대는 분명히 82%가 백인 영국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버밍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브래드포드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루튼타운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약 11개의 도시와 마을, 이 백인 영국인이 소수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런던은 현재 백인 영국인이 3분의 1 정도입니다. 점점 덜 잉글랜드다워지면서 잉글랜드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인 이탈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고 되돌리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들은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단순히 동매를 개토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진 않았지만 이슬람화 정책, 즉 무슬림이 아니거나 이슬람이 아닌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동매를 바꾸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대적입니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스피커스 코너를 보세요. 이 사람에게 가서 이슬람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해보세요. 그가 대답하지 못하면 몇몇 무슬림들이 와서 당신을 둘러싸고 위협할 겁니다. 저는 그런 영상들을 항상 정말 많이 봤어요.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하죠. 환영합니다, 형제요. 이슬람과 평화로운 예언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이샤의 나이에 대해 물어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깡패들, 젊은 깡패들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도발하고 겁을 주려고 할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면 바로 쫓겨날 겁니다. 오늘 그런 일은 없었고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트 런던 모스크에서 촬영 중이었어요. 이곳은 런던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모스크 중 하나이며 영국에서 하루 5번 아잔이 허용되는 드문 모스크입니다. 이맘이 탑에 올라가거나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마이크를 사용해서 탑에 설치된 스피커로 기도하라고 아잔을 외칩니다. 정오 기도 시간에 우리는 모스크에 있었고 모스크가 무슬림 공동체를 다 수용하기엔 작아 넘치는 사람들을 촬영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밖에서 기도했고 우리는 카메라맨과 촬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촬영하고 있을 때 한 차량이 다가와서 횡단보도에 멈춰섭니다. 차량에 있던 남자가 말하길 난 당신을 알아요. 당신은 비셰그라드 24잖아. 당신은 집단 학살을 옹호하는 사람이야. 이 짐승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런던에서 무슬림으로 그리고 타워 햄리츠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문화주의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자는 계속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모욕하는 동안 저는 아주 침착하게 평화롭게 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트 런던 모스크에서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눈치챈 많은 사람들과 큰 무리가 봐요. 짧고 땅딸막한 다리. 무슬림들이 달려왔어요. 알제리인들 중에서 그 어린 소녀는 가장 심한 욕설을 내뱉었어요. 특히 BZ24가 확실히 반하마스 성향이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 그랬죠.
그 매체에 대해 알게 되자 그는 이스라엘 정부 구성원들을 죽이고 싶다는 욕설과 유대인들을 하나씩 참수하고 싶다는 욕설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알제리 출신이었어요. 그는 알제리에서 왔죠. 저도 알제리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서 상황이 적대적으로 변하기 전에 그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가 제게 악수까지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스라엘이란 말에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 말은 알제리아 오셨어요? 혹시 재밌네. 호지 무슨 일 있어? 안녕하세요. 제발 무슨 일이야? 이스라엘 안녕하세요. 이 남자가 소리 지르고 있어 권장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는 무슬림의 행동이 이슬람의 반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종교를 대표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종교를 가장 진실된 형태로 대표하려고 할 거예요. 즉, 짐에 가득 찬 이데올로기로요. 그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말이 이슬람에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조심하지만 결국 무슬림이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보세요. 저는 그가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아요. 토미 로빈슨 반이슬람주의자 모든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죠. 전부 다 반대예요. 내가 토미 로빈슨을 잡으면 그래요. 있잖아요. 내가 널 잡기만 하면 토미 로빈슨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슬람, 위대한 이슬람 모두를 존중하세요. 존중. 미국을 좋아하나요? 당신은? 헛소리를 좋아하나요? 토미 로빈슨을 해치우겠다고 위협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진지하게 굴고 있네, 브로. 위협은 하면 안 돼. 그래, 그리고 또 너라면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행동하거든. 개인을 집단으로 몰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아니면 스모크 하겠다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이든 간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슬람은 모든 사람, 모든 종교, 모든 인종을 존중한다고 말했어. 아니, 그렇지 않아. 너희는 방금 너희 행동으로 보여줬잖아. 너희는 단지 그 사람의 정치적 견해가 너희 문화나 종교에 반대된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그리고 무슬림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지. 그들은 이슬람은 완벽하다고 말하는 걸 좋아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런 게 정당한 이유라고 믿는 거야.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되는 정당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우리는 그럴듯하게 발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항상 나쁘게 행동하니까. 항상 테러, 여성 괴롭힘, 그루밍 갱단 등 무슬림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들의 변명이지. 이슬람을 탓하지 말고 무슬림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특히 우리처럼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사실 그들의 문화의 반영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문화는 이슬람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루밍 갱단의 피해자 중 무슬림 소녀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야. 단 한 명도 없어. 여기저기 시크교도 몇 명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이교도이기 때문이야. 사실 그들의 눈에는 시크교도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보다도 더 나쁘게 여겨져. 대부분은 주로 백인 소녀들이었어. 이건 단순한 기회주의가 아니야. 물론 기회주의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확실히 이 수천 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매달 새로운 재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들 중 누구도 무슬림 여자에게 접근할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다는 거야. 아니, 무슬림 여자들도 다른 무슬림들에게 항상 성폭력의 피해자가 돼. 하지만 그루밍 갱단들은 특히 그렇게 하지 않아. 예를 들어 삼촌이나 형제, 사촌들이 하는 건 다른 사회에서도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루밍 갱단들은 특히 백인 영국 여자아이들과 비신자들을 노렸어. 그래서 시크 교도들도 일부 피해를 입었지. 힌두교 여자아이들도 몇 명 있었지만 무슬림 여자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았어. 그들의 행동 중 바로 그 부분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거야. 우리는 이슬람이 비무슬림 여성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으니까. 무슬림 여성들은 꾸란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지시받아. 그렇게 하면 무슬림 여성으로 인식되어 비무슬림 여성들처럼 희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우리 무슬림 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그건 문제가 아니야. 영국은 무슬림 국가가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 온 건 점령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아름다운 종교를 전파하고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그게 다야, 형제여. 토미 로빈슨을 흡연으로 이긴다는 거지. 아니, 우린 널 쫓아낼 필요 없어. 그게 다야?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해? 아니, 나는 모두가 들어주기 원해. 아니, 우린 모두가 알길 바라지 않아.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 정말이야? 맞아. 우리랑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여기서 왜 나가려고 해?
그럼 집에 가. 카메라 고마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에요? 어디에 있나요? 왜 그가? 그러니까 그는 영국이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는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그가 거짓말하다가 들킬까봐 두려운 건가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는 수염을 기른 무슬림 남자라 영국이 기독교 국가로 남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100%입니다. 이 사람은 립스틱을 바르는 그런 무슬림이 아니에요. 제 말은 이 사람은 평범한 립스틱 무슬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가 카메라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왜일까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양심에 찔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말하는 것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승인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런 걸까요? 이 사람들은 뭔가 맞지 않고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산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논리적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서양에서 살고 싶다면 저는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한쪽을 선택해야 해요. 저는 무슬림 쪽이나 파키스탄 쪽 혹은 제 문화적 뿌리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선언했어요.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대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 길을 선택하려면 한쪽을 골라야 해요. 무함마드자처럼 이슬람과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충실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무슬림이고 나는 무엇보다 무슬림이다 라고 말하든지요. 그래서 그 입장을 받아들여야 해요. 마지드 나와지처럼 할 수는 없어요. 무슬림이면서 이슬람을 공격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된 입장이에요. 많은 립스틱 무슬림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논쟁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한쪽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만 해요. 저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우리는 영국에서 샤리아를 원한다. 우리는 장악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저희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독교 어느 지역이죠? 그게 크리스티안 이 나라의 어느 지역인가요? 저게 이 나라 문화의 어느 부분인가요? 난 말도 안 해. 이 나라 어디가 크리스티안이야?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대다수의 영국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상원에 영국 성공의 구성원들에게 할당된 지정석이 있어. 내 생각엔. 그리고 그 모든 전통들은 문화적, 아니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거야. 왜냐하면 국교가 성공해, 즉 국가의 수장이기 때문이야.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인가? 그게 네가 묻고 있는 질문이야? 내 입장은 이렇다고 말하고 싶어. 나는 무슬림들을 존경해. 물론이지. 아니, 내 말 좀 하게 해줄래? 물론이지.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 그래. 여기는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야. 맞아. 개인들 사이에서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 이 나라의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것이 무슬림으로 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을지도 몰라. 미안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해. 그러니까 영국에서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실제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걸 너에게 보여줄게. 기독교가 줄어들수록 무종교가 늘어나고 있어. 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무신론자가 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무신론자들, 특히 서구의 무신론자들은 더 분발해야 해. 우리는 이 현실, 즉 기독교의 현실과 서구 문명 건설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과 영향을 인정해야 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무신론자들이 각성주의를 떠나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나는 기뻐. 그래서 나는 미래의 영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서구 국가들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든 그 가치는 반드시 이 두 집단에 의해 형성되어야 해. 이쪽이나 저쪽, 무슬림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미 기독교의 두 가지 근본 가치 모두를 싫어한다는 것을 증명했어. 그리고 그들은 또한 세속주의, 자유주의, 기독교적 가치관, 그리고 일부 그리스와 로마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융합된 서구의 근본 가치도 싫어해. 그리고 똑같아.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분명히 똑같을 거야. 이것 좀 봐. 얼마나 비슷한지 봐봐. 이것 좀 봐. 기독교가 쇠퇴할수록 모든 최고점과 최저점이 실제로 그래프에서 반대로 일치하고 있어. 이것 좀 봐. 여기서 시작했어. 1950년대 호주에는 무신론자가 거의 0%였어. 그리고 기독교인은 85%, 아마 90% 정도였지. 그리고 봐.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어. 내가 이걸 자랑하려는 건 아니야. 내 생각엔 이 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았어야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리고 서구 문명이나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든 그것은 기독교인들과 세속주의자들의 합의에 따라 발전해야 해. 우리 인구 통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제 내가 말할 다른 소수 집단들이 있어. 미안하지만 말 안 할게. 안 그러면 우리가 잃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서구 전체가 이스트 런던이나 타워 햄릿처럼 보이게 될 거야. 미안하지만 정말 역겹다고 생각해.